네, 안녕하세요.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우장 시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현재 1837.8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네, 끝나지 않는 외국인의 매도세 어디까지 이어질지 시장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10조 원을 밑돌면서 삼성전자의 성장 둔화세가 이어지자 계속해서 2분기 실적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들이 하향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48로 출발했습니다. 저점이 한 34선까지, 그리고 고점이 한 57선까지 올라갔으니까 20포인트 안에서의 움직임, 홍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한 1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한 1837.85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거의 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3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도 매도세로 돌아섰는데요. 한 기관이 500억 원 정도, 외국인은 한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시장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단연 눈에 띄죠. 3.3% 하락하면서 130만 원 선이 무너졌고 127만 3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의 흐름이 괜찮은데요. 기아차가 2%,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6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오늘 삼성생명은 1% 하락하고 있고요. 포스코가 1.5% 상승한 3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0.7%대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28,950원, 신한지주와 한국전력이 2% 중반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한지주는 4만 원대에 바짝 다가섰고요. 한국전력은 3만 원 향해서 다시 한번 달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현재 전일 대비 1.4포인트 소폭 상승한 526.6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상황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세한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개인이 오랜만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한 138억 원 정도, 외국인은 한 104억 원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이 오래간만에 5일 만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300억 원 가까이 코스닥 시장에서 사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장에선 단연 눈에 띄는 건 포스코 ICT인데요.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가 급등하고 있죠. 오늘 12%까지 급등하면서 9,000원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포스코 LCD가 해외 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포스코 ICT가 12%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보시면요. CJ ENM은 2.2% 상승한 37,000원, SFA와 파트론이 강력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오늘 4%, 5%, 특히 파트론은 6% 가까이 급락이 나오면서 17,45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30원, 3원 가까이 상승한 1142원 30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원 40전 내린 1138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경기 부양 유지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미국의 고용지표를 앞당겨 두고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현재 경기 부양 유지를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승하면 다시 기지개를 펴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ECB의 출구 전략은 너무나 먼 이야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고 한 3원 정도 상승한 1142원 3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7월 5일 금요일 오후장 살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오후장 성공 전략 세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어느덧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시장은 삼성전자 쇼크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 실적 발표 때문에 오늘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IT 부품주까지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 장 초반 매수하던 외국인도 매도로 돌아서면서 시장은 탄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자, 주말 앞두고 보유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여쭈시면 되겠습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을 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은 양 매도의 시장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물적 분위기부터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삼성전자 쇼크로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쪽에서 소폭이나마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 흐름과 전략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움들이 많이 도래되고 있는 장세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예상치 루머 자체가 돌면서 시장이 급반등을 오장에 연출시켜 주었는데 유럽발의 긍정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추가 상승 쪽에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 외국인은 이때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오전장에서 4,500억의 매도에서 브레이킹이 걸리고 반등 모멘텀을 좀 빠르게 돌렸습니다. 그 부분 잠시 뒤에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부분은 좋았었지만 현재 점심시간에 12시부터 아직까지 1시간 중의 변동을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한번 천억대가 확대가 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결제가 또다시 증가되는 부분 보면 개인들과 기관계의 매수 포지션에 대한 신규,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미결제도 증가시키는 방어 쪽 매수대라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 역시 매도 포지션이 그냥 막연하게 단순하게 한쪽의 매도로 일관돼서 들어온 게 절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개인과 기관계의 미결제로 신규적인 자금이 들어온다라면 매수가 외국인들 일부가 매도로 일관돼서 들어오는 것뿐이지 시장을 완벽하게 다시 제자리 추가 급락을 만들기 위한 포지션들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이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가 삼성전자의 쇼크 쪽에서는 분명히 핑계를 만들고 있는 건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가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이 개인들의 옵션의 고집인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옵션 시장 쪽에서 콜옵션 쪽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최근에 막 들어왔던 한머니는 빠져나가고 있는 청산성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개인들은 따박따박 지금 현재 강한 매수는 아니지만 50억대의 매수를 유지시켜주면서 이 부분이 나가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빠르게 반등을 가져오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옵션 쪽에서 보시면 개인들, 외국인들 역시 또다시 포지션 청산들이 나오죠. 빠르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한머니들이. 하지만 개인들의 선물 매도 부분에 매수 부분에 개인들의 옵션, 풋옵션 매도라는 것은 옵션 쪽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쪽에서는 상방으로만 매팅을 하고 선물 역시도 상방으로만 매팅을 합니다. 가장 빠르게 시장을 한쪽으로 열고 있는 것은 개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절대로 지금 올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시장이 만약 바닥을 턴하면서 우상에 올려주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상향 쪽은 2시 넘어서의 쇼타임이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쪽으로 보시면요. 차익 일단은 비차익 쪽에서 많이 반납을 하고 내려와 있는 상태. 차익 쪽에서는 소폭이지만 매수 우익 쪽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만약 비차익 쪽에서 이제 들어 올리는 속도, 자 베이시스가 많이 영향을 차지할 것 같은데 현재 모습의 베이시스 변동도 중요하고요. 베이시스 자체가 지금 하루 종일 내려오고 있는 상태에서 베이시스가 좀 우상향 쪽으로 열어두든지 아니면 백어데이션 상태로 들어가서 비차익 쪽을 유발을 시키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비차익 쪽에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땡기는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10분봉 차트로 보면요. 어제와 비슷한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상당히 시장이 공격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빠르게 급속히 나왔다라는 거, 자금으로 밀어버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쇼크가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바운딩 자체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빠르게 공포를 답습하고 나서 빠르게 반등을 쳤는데 여기까진 좋았지만 오후장 부근에서 이 부분이 위축된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한산되고 돈으로 많이 밀지는 않고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 이제 개인들의 포지션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으면 일단 들어올리지 않겠다. 어디 누가 이기나 버팅겨보자 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빠르게만 돌려줬을 때 다시 한번 240.50대 부근 또는 240.00대 부근만 올라탔어도 시장의 분위기는 급반등을 연출할 수 있었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쉽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자, 오전짝에 4,500대 미만이 들어오면 무조건 눌림 매수를 잡고 매매 트레이딩을 잡으면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분명하게 성공을 했지만 현재 기준에 4,500억대를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들 1시 40분까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강도가 다시 한번 지금 5,600억대까지 증가됐는데 6,300억이 넘어가는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300억이 넘어가면 오늘 쇼타임상 우상향으로 급반등을 연출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반드시 열어두시고요. 만약 그 부분이 6,300억대까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외국인들의 매도 강대가 진정된다라고 체크를 하시고 여전히 오전과 마찬가지로 최저가에 눌린 매수를 잡습니다. 현재 가격에서는 시장은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완전 우상의 간단 아닙니다. 지금은 일봉상으로 보시면 선물 차트상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 가두리 속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상태고 제발 제가 말씀드린 21일 평선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는 기다만 든지 좀 아시고 쓸데없는 소리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평선 논의하면서 저항이죠 맞죠 이런 거는 아주 무의미한 자리고요. 현재는 바닥 따지기에 N자 패턴을 가지고 조정 양상들을 가져가는 이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까지는 우리나라는 이 모습상으로는 추가 상승이 좀 있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제가 맞춰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 변곡 구간이 있지만 그것은 만기가 다 지나고 나서 뒷북식으로 오픈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희 유료 가족분들이 상당히 항의가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자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종가상의 238.10 지금 저점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상승 추세는 다음 주 초반에 하나 걸려 있다라는 거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금일자리 변곡점 마지막으로 체크하면 상단 같은 경우에 242.40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의 강도 봐서는 여기까지 뽑아내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중간 밴드를 놓고 보면 240.55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한 범위다라고 보시면서 눌림 매수를 잡는데 자, 제가 마지막 하단을 체크했던 238.90 제가 얘기해서 그런 걸까요? 지지와 저항 부분에서 저항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밑에 종가상에 지켜야 될 자리 부분에서 눌림 매수를 잡으시고 1차로 목표가를 238.90을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돌파 안차 제가 늘 말씀드렸죠. 몸통으로 뚫어서 내려와서 지지라고 했을 때는 추가 반등을 240.5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시면서 공포를 좀 즐기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 외국인의 선물 매도 규모가 중요하겠다라고 하셨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염두해 두자라는 말씀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57조 원, 영업이익은 9조 5천억 원을 달성하면서 2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를 밑돌면서 조금 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템플러스 정재훈 멘토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달 나온 JP모건의 보고서가 좀 현실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하회한 가운데 주가는 한 3.4%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부분도 한번 점검을 받아볼게요. 예,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치를 일단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쪽에서 많은 대부분들의 증권사 속에서는 10조 원을 좀 넘어설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삼성전자가 2분기의 실적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현재 부족하게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망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번 삼성전자의 급락의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들 많이 팔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에 일단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 대수는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2천만 대가 돌파되는 그런 시점이 갤럭시 3보다 훨씬 더 몇 배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여전히 판매 대수는 문제가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의 마진을 좀 남기고서 파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남겨먹지 못하고서 좀 더 이렇게 베푸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면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예상치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3분기 때와 4분기 때 과연 실적에 대한 증가세가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의문점으로 좀 생겨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2013년도에 대한 그 실적에 대한 추이가 약간 정도는 하향 조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따른 그런 불확실성도 지금 현재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둔화된 게 문제였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앞서 멘토님께서는 이 스마트폰보다는 태블릿 PC 등을 좀 눈을 돌려보자라는 의견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전략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선 태블릿 PC보다 이제 스마트폰 부분들은 상당히 좀 판매 대수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숙 단계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중국 시장이라는 큰 시장이 있지만 이제 고가폰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군을 좀 찾을 때가 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이 태블릿 PC 쪽이 훨씬 더 유망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종목에 대한 흐름들까지도 좀 틀려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터치스크린 쪽에서의 개화가 된 이후에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틀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멜파스라는 기업이 터치스크린 패널 쪽에서 상당히 좀 큰 시세가 났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치킨 게임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면서 S맥과 일진 디스플레이처럼 뺏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종목의 흐름들이 바뀌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이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 PCB 쪽 섹터도 많이 올랐고요.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IT 섹터, 특히나 하드웨어 쪽에서 같은 경우라면 치킨 게임이 여전히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새로운 태블릿 PC 쪽에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들 위주로 좀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업군, 새로운 그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일단 지문인식이라는 그런 기업들, 크루셜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태블릿 PC 쪽에서 ITO 필름에 대한 대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메탈메시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미래나노텍이라든가 잉크테크 같은 기업들 혹은 ELK 같은 종목군들 이런 쪽이 어느 정도 시세에 아직까지 시세가 나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속의 섹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성숙기에 있는 스마트폰보다는 성장기에 있는 태블릿 PC에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유망한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데요. 우선적으로 이라이콘 같은 기업도 한번은 하반기 때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삼성과 애플에 공급을 해주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이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히려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의 시세 흐름들 그리고 실적의 개선 속도가 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라이콘 같은 경우 충분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드웨어 쪽뿐만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체적인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은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군들 올해 이제 소프트웨어 쪽인데 태블릿 PC 쪽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자회사에 대한 실적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급락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주가의 흐름들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급 또한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긴 했지만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상장 기업들의 2분기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어닝 시즌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때와 마찬가지로 2분기 때도 그다지 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끝이 났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적인 실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들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에 하나의 좀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 환율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판매 대수 또한 마찬가지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신흥국 쪽에서의 성장세가 그래도 적당히 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자동차 쪽 섹터에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들은 여전히 좀 실적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배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13년도에 컨센서스를 하향 지속을 하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이 확실하게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중국에서 어느 정도 수출 비율이 좀 높은 국가를 따져보게 된다면 EU 쪽에 유로존 쪽에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유로존 쪽에서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의 영향을 좀 무시를 할 수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2분기 실적 또한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매매를 많이 빠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실적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2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또 접근해보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끝으로 마지막 3분기 대비해서 주목할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분기 어떻게 좀 대비해볼까요? 네, 3분기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IT 쪽으로만 보게 된다면은요, 하드웨어 쪽은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쪽이라든가 카메라 모듈 쪽, PCB 이런 쪽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반면 따져보게 된다면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큰 시세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실적에 대한 개선 속도는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 PC 그리고 그 이외에 활용도가 어느 정도 높아진다면 하반기 때 실적 개선세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코스모화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양호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개별적인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2013년도에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현대비엔지스라든가 영흥철강. 일단 어떻게 보게 된다면 자동차 섹터에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단 연관되어 있는 그런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1분기 때 실적이 양호하게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이 2분기 또뿐만 아니라 3분기 때도 시세 연속성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수준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보다는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네, 발빠른 오후장 전략 세워보는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단연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가이던스겠죠. 최대 실적 경신 예고했지만 예상에는 못 미쳤다라는 것이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도 현 시장에서 삼성전자 관련주 중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살펴봐 주시죠. 우선 주목해야 될 업종보다는 네.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됩니다. 최근의 장은 아무래도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출구 전략을 시사함으로써 악재는 그날 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반영되는 그런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지금 2분기 잠정 실적이 아무래도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하회하면서 발표되면서 악재가 오늘 거의 다 대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투자는 이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적에 네. 관한 가치 투자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나 실적 밸류에이션이 나오는 업종은 지금 IT와 그리고 자동차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임 이제 드라기 총재가 좀 립서비스를 하는 부분 때문에 조선이나 화학주들이 오늘 반등 시세를 크게 주고 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IT랑 자동차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밸류에이션 면에서는 싼 거는 확실히 맞는 말이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센티멘탈적인 부분에서 이제 성장성이 조금은 둔화되지 않을까 이 측면에서 둔화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감안하면서 아무래도 국내외 해외 증권사에서 지금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아직까지 굉장히 싸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업종, 부품주나 이런 네. 관련 업종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거래되고 있는 업종이 많은데 오늘 좀 3가지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가져온 업종을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카메라 렌즈, 두 번째가 이제 글라스 슬리밍 업체,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 사업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투자로 이제 OLED 장비주 이렇게 3가지를 꼽아왔습니다. 네. 일단 이게 카메라 렌즈 업종입니다. 오늘 디지털 옵틱이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다른 네. 부품 파트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기록하는 가운데 오히려 디지털 옵틱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근데 제가 올해 2월 달쯤에 카메라 렌즈는 굉장한 쇼티지다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면서 이제 코렌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 디지털 옵틱이 상한가를 간 이유가 2분기 실적이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네.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디지털 옵틱 그리고 렌즈단의 세코닉스, 코렌 등이 지금 오늘 부품주와는 다르게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렌즈는 지속적으로 쇼티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안정적인 마진율도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메라 렌즈 업종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카메라 렌즈 단에서 가장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렌입니다. 네. 지금 코렌 같은 경우는 오늘 7, 8%까지 상승을 했다가 아무래도 파트론 대장주의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지만 오늘 하락장을 마치고 다음 주가 된다면 오늘 최고점이었던 8,800원, 8,700원 정도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렌즈 업체는 꾸준히 좀 팔로업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면서 렌즈 업종은 추가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조금은 더 다른 부품주보단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져온 게 이제 글라스 슬리밍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 종목에도 있지만 글라스 슬리밍 종목에 캠트로닉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네. 오늘 디지털 옵틱 같은 경우는 렌즈단이 지금 쇼티지로 인해서 실적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상승률이 컸습니다. 글라스 슬리밍도 똑같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나 관련 파트론이나 이런 부품주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 프리미엄 모델급이 아무래도 판매가 둔화되면서 이익률이 하락할 것이다. 이 여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렌즈단은 쇼티지였고 글라스 슬리밍도 굉장한 쇼티지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글라스 슬리밍은 한마디로 이제 패널을 얇게 깎는 기술인데 이게 OLED뿐만 아니라 LCD에
그리고 LCD 스마트폰, LCD 태블릿에 대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트라북에도 지금 점차 채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성장이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은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의 성장 둔화를 우려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도 시장은 뭐 연간 160%에 가까운 이런 스마트폰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LCD 중저가 스마트폰 성장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애플도 중저가 스마트폰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당연히 인도나 중국, 브라질 시장에서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 라인을 강화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스마트폰, 태블릿의 성장을 감안한다면은 글라스 슬리밍 업체의 휴티지는 향후 1, 2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가 글라스 슬림 렌즈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이나 대만 이런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글라스 슬리밍 업체는 국내 솔브레인, 캠트로닉스, GD, 아바텍 이렇게 거의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글라스 슬리밍 업체는 또 한 번 다른 부품주와는 차별돼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는 강하게 모멘텀을 타고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면서 글라스 슬리밍 업체는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대안 투자로 가져온 게 OLED 장비주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스마트폰, 모바일 쪽에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대안 투자를 찾기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대안 투자가 OLED 장비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플래그십 모델이 스마트폰이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출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본격적으로 LG나 삼성에서 OLED TV를 이제 양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OLED 시장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그동안 미뤄왔던 삼성전자에서 L3 라인을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반기에 장비주에 대한 아무래도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제 수주 모멘텀으로 인해서 OLED 장비주는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는 AP 시스템, ICD 정도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ICD입니다. ICD가 왜 이제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솔직히 이제 휴대폰 부품주보다 굉장히 고밸류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많이 주가 상승이 있었던 기업들의 차익 매물로 인해서 네. 상승이 못하고 있는 반면 그동안 바닥을 다져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은 신경을 안 쓰고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을 주는 게 요즘 패턴입니다. 그런데 지금 ICD의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근 1년 동안 지금 바닥을 다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이 나온다면 아무래도 ICD는 최소한 30%는 좀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ICD를 이제 OLED 장비주에서 이제 최선호주로 그냥 꼽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반기 성장 매력이 있는 종목은 여전히 IT겠다. 오늘 카메라 렌즈와 글라스 슬리밍 그리고 OLED 장비 쪽에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좀 주의할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의할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만한 업종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서 실적 가이던스 추정치를 보면은 3분기에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마지막 모바일 사업부까지 모두 실적 성장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부가 실적 성장이 예고돼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와 관련돼서 너무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와 무관하게 관련이 없는데도 그냥 테마성으로 올랐던 이런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지 지금 삼성전자 관련해서 업종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앞서 이 정동훈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 이 캠트로닉스와 삼성전자가 담겨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좀 마이너스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까요? 계속 홀딩인가요?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홀딩 네. 전략을 취하고 싶은데 네. 일단 캠트로닉스 먼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지금 올해 초부터 있었던 렌즈의 쇼티지가 지금 2분기, 3분기 때 터지면서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라스 슬리밍
업체는 이제 휴티지가 나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그 실적이 예.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캠트로닉스는 다른 부품자와는 다르게 올해 하반기랑 그리고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과도한 하락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3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외국계에서는 뭐 10조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11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해서 11조를 외치고 있는데 진짜 안 나와도 10조는 나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너무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지속적으로 네. 홀딩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캠트로닉스와 삼성전자 보유하신 시청자분들 모두 다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식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분들의 상담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첫 번째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총 3종목 보유하신 분인데 먼저 테라세미콘입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23,000원이고요. 다음 종목은 NC소프트 23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위지트 매수하신 가격대가 1,650원이었습니다. 일단 좀 손실이 많으신 분인데 바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서울이고요. 네. 네. 좀 목소리가 네. 많이 나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예, 매일같이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네.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세 종목이요. 네, 대표님. 제가요. 네. 광고보다 NC 소프트를 가지고 있는 지가 오래됐어요. 네. 23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요. 18만 원이 단기 고점이라고 하니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걸 그때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건지 그게 걱정되고요. 네네. 테라세미콘은 제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으려는지요. 그리고 2분기,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 건가. 그게 괜찮다고는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런 건지요. 네. 그리고 제가 위지트를요. 착각을 하고 그 조금 있는 걸 모르고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오늘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싶어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NC소프트부터 좀 볼게요. 일단 네. 비중이 제일 크시네요. 네네. 일단 20%시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인 고점 라인을 18만 원으로 전문가님이 잡는 부분이 네. 그냥 그 5월 달에 나와줬던 그 고가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8만 원으로 지금 그냥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적으로 저는 NC소프트 목표가 자체를 20만 원 이상 일단 보고 있어요. 네.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대신에 매수하신 가격을 보니까 23만 원이세요. 네네. 계속 조금 물을 타셨던 거죠. 그래서 네. 23만 원이 되셨는데 그 가격대까지도 저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네. 중국 쪽, 특히 이제 외국 쪽에 나가 있는 그 새로운 신규 게임들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잡히는 그 구간이 바로 3분기 때부터거든요. 근데 네. 2분기 네. 때부터 해서 리니지 1 같은 경우가 또 사상 최대 매출 달성을 했고, 추가적으로 또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더 좋을 것으로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같이 3분기 때 더해진다면요, 굉장히 네. 큰 상승을 또 한번 가지고 오고, 또 하나 연말에 그 모바일 게임으로 지금 준비를 할 계획이에요. 뭐 모바일 게임으로 뭐 카드를 했다고 하는데, 카드 말고
뭐 실시간 MMORPG식의 모바일 게임을 또 한번 출시를 하게 될 겁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게 또 굉장히 큰 이슈를 끌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또 동시 접속사를 기록하면서 매출 확대를 가져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N소프트는 23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종목은 무조건 연말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네. 가격을 보지 마시고요. 연말까지 가져가시면 충분하게 큰 수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보유하시고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 1차적으로 20만 원 정도지만서도 그 이상까지 해서 한 23, 4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걱정 마시고 홀딩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테라세미콘이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이세요. 네네. 이거 언제 매수하셨어요? 좀 됐어요. 고점에 잡고서 쭉 계속 그냥 떨어졌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몇 개월 전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네네. 몇 개월 전에요. 완전 딱 그냥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정말 고점에서 하셨네요. 자,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OLED 관련주들이 서서히 다시 좀 뜨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AP 시스템이나 ICD 같은 종목이나 테라세미콘이 같은 이제 업종 중에 하나인데 실질적으로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쪽에서 투자가 들어갈 경우 가장 많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하나 그 갤럭시 S4 이후부터 나오는 스마트폰들에 대해서 갤럭시 S4 미니나 갤럭시 노트 3나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조금 테라세미콘이 실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바닥권,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언제 바닥이냐면 작년 11월에 나왔던 바닥권을 지금 터치하고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바닥권부터 반등을 줄 때요.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바닥과 고점 라인에서 그 가운데 정도 라인까지는 보통 기술적인 반등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19,000원 정도 라인이고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23,000원이시잖아요. 네네. 반등을 주게 된다면은 좀 쉬었다가 가다 19,000원 정도까지 간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 자체가 최소한더러 다시 550, 560, 570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테라세미콘 주가 흐름 자체도 2만원 초반대, 2만 2, 3천원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지금 IT주 전반에 걸친 흐름이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하시고서 좀 대응하시길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네. 홀딩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지트는요. 네네. 이게 혹시 저번에 네네.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제가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요, 했었는데 제가 딴 계좌에 있는 걸 몰라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제가 매수가에 그냥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여기에 비중 보니까 2%세요. 네네. 그냥 이거 그냥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좀 실질적으로 좀 크게 좀 좋은 회사는 아니고 불안하니까요. 그냥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선에서 정리하면 될까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정리하십시오. 네. 지금 현재가에서. 네. 네, 비중도 고맙습니다. 작으시니까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많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힘내시고요. 자, 이어서 빠르게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좀 많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인디F부터 상담 도와드릴게요. 5207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인디F 매수하신 가격대가 1,310원이고 비중이 50% 손절매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분께서는 남부 경협주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좀 어떻게 할까라고 문자 보내셨거든요. 인디F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남북 경협주 좋습니다. 좋은데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조금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인디F에 대한 부분 좀 실적 부분도 약간 조금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괜찮긴 하지만 저도 약간 실적이 네. 조금 불안한 점이 약간 눈에 잡힙니다. 제가 남북 경협주를 추천을 몇 번 드렸습니다. 저는 로만손을 계속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네. 관리를 하는 중인데 인디F도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주에서 주말에 있을 그 남북 회의가 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이슈 분명히 좋은 쪽으로 이번엔 나와줄 겁니다. 북한이 지금 육자회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서 내세운 조건이 남북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매듭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개성공단이라는 소리고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같이 좀 빠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한두 달이지만 7월달 안으로 정상화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럼 당연히 개성공단 정상화된다는 소리와 함께 주가는 모든 관련주들 여지없이 다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걸 판단하신다면은
인디에프도 역시 그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고점 라인 자체로 생각한다면 매수가 정도, 지금 동그라미 쳐드리면 매수가가 한 1,350원이라 하셨잖아요. 매수가 정도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네. 욕심은 내시면 안 됩니다. 욕심 내시면 안 되고 매수가 왔을 때는 인디에프는 정리는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확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은 지금 아닙니다.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이 약간은 좀 부족해 보이네요. 그래서 매도나지 마시고 홀딩하시되 네. 매수가가 왔을 때는 이 종목 역시 정리를 하시는 걸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인디에프는 매수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 좀 정리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남북 경협주가 들어왔습니다. 로만손인데요. 이분의 번호는 8501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로만손 매수하신 가격대가 9,950원이시고요.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네, 제가 로만손은 정말 자세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알고 있는데요. 자, 개성공단 쪽에 로만손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4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정지가 돼버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겨서 로만손의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 그 공장에서 만들지 못한 물건들을 중국 쪽에서 납품을 다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다 찍어냈거든요, 물건을. 그래서 매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거의 없고 그냥 평상시처럼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단지 좀 이게 영향 때문인데 코스닥 기업 중에서 로만손의 실질적인 영업 이익률을 따져보자면요, 코스닥 기업들 중에 그 상승하는 범위가 좀 중형주 중에서요, 손가락에 들 정도로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올해 실적이. 자,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좀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8월이나 9월 달에 향수 브랜드 런칭이 있고요. 네. 최근 들어 잘 팔리고 있죠. JST나 액세서리나 가방 잘 팔리고 있고요. 매장 확대도 연말까지 현재 한 20 몇 개 정도인데 한 40개까지 좀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꾸준하게 백화점에서 아예 새롭게 하나의 조금 브랜드로서 매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과는 다른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로만손 JST나기도 합니다. 로만손 시계도 잘 팔리고 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이 종목 개성공단 악재로 인해서 약간 주가가 흔들렸고 8,000원까지 내려왔던 주가가 어제 조금 급등, 어제 상한가 들어갔고요. 오늘 잘 가다가 또 3% 정도 빠집니다. 주말에 있을 호재, 7월달 안으로 굉장히 저는 강한 남북 경협주대에서 강한 호재가 발생을 해서 웬만한 종목들 다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로만손은 제가 목표가를 잡고 있는 부분 자체가 1차적으로 11,000원이고요. 제가 오늘장 내일장 2부 매주 수요일날 나오는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무조건 11,000원까지 가져가십시오. 11,000원 1차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개성공단 정상화 되잖아요. 되자면은 12,000원 뚫고 13,000원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좀 홀딩을 하시고 네. 기관들이 올해 1월부터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특히 40만주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1월부터 해서 40만주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연기금이 최근 들어 조금 파는 듯한 흐름이지만서도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요. 개성공단 정상화되는 그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기관들이 또 한번 매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 그 다음 12,000원 보고 홀딩하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로만손 살펴봐 드렸고요. 다음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비아트론이 들어왔는데요. 9305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비아트론 매수하신 가격대가 15,800원이시고요. 비중이 20%. 7월 5일에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비아트론 살펴봐 주시죠. 15,800원이요. 800원이요? 예. 최근에 매수를 좀 하신 거 오늘 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셨나요? 네. 빨리 사셨습니다. 너무 빨리 사셨습니다. 자, 지금 차트 흐름을 봤을 때 비아트로 일단은 IT 부품 줍니다. 그렇죠? 열처리 공정장비 제조업체인데요. 차트 흐름을 보면요, 지금 매수하실 타이밍 자체는 아니었어요. 이게 네. 차트 흐름이 지금 밑으로 아래로 깨지는 차트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언제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반등 차트를 주면서 이게 흐름 자체가 이렇게 위로 가는 이 차트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의 비아트론 차트를 보자면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아래쪽으로 꺾이는,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준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종목이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지수가 움직여 좀 같이 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비슷하게 움직일 건데 이 부분이 반등을 줘서 한 17,000원 이상을 뚫고 안착을 해서 추가적으로 충분하게 얼마까지 정도 가야 되냐면요, 17,5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121선, 61선, 골드크로스 초입 구간 정도까지는 반등을 해 가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약간 코스닥이 밀리는 흐름에 좀 빠지긴 했는데요. 비중이 만약에 크시다면 비중을 지금 당장 조금 줄이시고요. 일단 비중을 한 10% 정도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0% 정도 가져가시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서 17,000원 위로에 상승 흐름이 눈에 포착이 된다. 그때 팔았던 물량을 조금 다시 들어가십시오. 지금은 약간 조금 불안한 흐름이 조금 나와주고 있어요. 차트상에서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서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요즘 두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포스코, ICT 두 분한테 문자가 온 상태인데요. 한 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대가 8,100원의 비중이 20%시고요. 또 한 분께서는 8,87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0%. 일단 한 분께서는요. 김전 대표님 보고 방송 샀는데 좀 매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포스코, ICT 오늘 보니까 12%까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수익률이 많은 상태인데요. 8,870원이라고 하셨나요? 뒤에 분은요? 네. 이게 언제 사셨는지 굉장히 예전에 사셨구나. 자, 거의 뭐 1년 정도 되셨네요. 자, 포스코 ICT가 이게 어제 제가 대박 플러스 시즌 2에서 네. 저녁 7시 방송에서 제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론에 매수하라고 말씀 좀 드렸었는데 잘 운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 12% 정도 상승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신 분한테는 크게 네. 해당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되고 제가 목표가로 잡았던 부분은 짧게 제가 8,300원을 잡고서 목표가를 잡았는데 일단 목표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 나신 분은 좀 선택을 하십시오. 그냥 수익 내고 나오든가 아니면 가져가시는 네. 거 하는데 좀 더 저는 가져가도 되는 쪽에다가 조금 비중을 좀 더 많이 싣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포스코 ICT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도 여타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고 장마 시즌이 끝나고 나면요. 또 한 번 이슈로서 시장에 자리 잡을 게 바로 전력 수급에 대한 부분 여지없이 또 한 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서 포스코 ICT 또 한 번의 반등을 테마성을 띠고서 상승 가능성이 있고요. 2분기 실적과 더해져가지고 큰 반등을 줄 겁니다. 자, 기관들이 포스코 ICT 올해부터 시작해서 매수하고 있는 부분, 제가 네모칸 쳐드리고 있는 부분이 기관들이 매수했던 그 부분이고요. 기관들의 평균 단가에 해당하는 부분 자체가 한 8,000원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올린 모습은 좀 기관들이나 외인들의 힘에 의해서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1차적인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매도가 맞지만 좀 더 보실 분들은 한 1만 원 정도까지는 네. 가져가셔도 무난하다. 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ICT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은 삼성전자 들어봤습니다. 저 오늘 이 문자 올 거라고 예상이 좀 했었거든요. 삼성전자 오늘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네. 좀 반등 줄 때 사세요. 네. 이게 막 떨어질 때는 주식을 되도록이면 좀 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삼성전자 차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지금보다는요. 반등 주면서 지금 오늘 현재 126만 7천 원입니다. 현재가요. 한 130만 원 위로 조금 그래도 올려놨을 때 좀 매수를 하시고 네. 단기적으로 한 135만 원 보면 되는데 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1분기 때 8조, 2분기 때 9조, 3분기 때는 얼마가 될까요? 10조가 되겠죠? 10조 이상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갤럭시 S4가 2분기 때 2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3분기 때는 거의 2천만 대 이상 팔릴 거고요. 3분기 때 또 나오는 스마트폰들이 갤럭시 S4 미니가 있고요. 갤럭시 노트 3가 나옵니다. 자, 근데 미니랑 노트 3는 거의 3분기 말 때 나오기 때문에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3분기 때 갤럭시 S4와 마찬가지로 같이 좀 더 팔리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 부분이 10조가 넘을 테고요. 4분기 때는 노트 3가 같이 가세를 해가지고 그 이상의 실적을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EPS 기준으로 해서 한 19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PER로 따졌을 때 한 7배 수준으로 계산이 되는데 네. 반등 충분하게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좀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상 최대 실적 계속적인 경신이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거고요. 또 하나 아이폰 사용자들의 3분의 1 정도는요. 미국 사용자들 3분의 1 정도는 나는 이제 아이폰 안 쓰고 네. 갤럭시로 갈아탈 거야. 이렇게 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 유럽 쪽에서 판매 계속 유지하고 있고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는 하셔도 되는데 지금 말고요. 조금 네. 반등 줬을 때 한 130만 원 위로 올라탈 때 그때 조금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관망 좀 지켜보시고 네. 좀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급락을 보고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 더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한 6% 이상, 7% 가까이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요. 파트론 이분께서는 19,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0%다. 답답합니다. 앞으로 전망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매수가가 19,800원이요. 이것도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네. 항상 이렇습니다.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까? 거의 보통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항상 조금 하락하는 추세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구간에서는요. 파트론 같은 경우가 추가적인 그 반등 가능성은 굉장히 조금 다음 주부터 나올 확률이 높아요. 보통 삼성전자 같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IT 부품주들 항상 조금 단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큰 반등을 주는 모습이 항상 나와줬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오늘은 아니고요. 오늘은 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쯤에 분명히 다음 주 초중반에서는 매수를 좀 하셔야 됩니다. IT 부품주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좋은 걸로 하셔야 됩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으로 하시면 되되 실적을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냐?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으니까 삼성전자 관련주들 실적 괜찮을 겁니다. 그 종목들로 해서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일단 조금 기다리시고요.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19,000원 가까이 갈 거니까 그때 불안하시면 정리하시고 아니시면 가져가시는 전략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일단 파트로는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홀딩해보자라고 하시니까요. 잘 참고해 보십시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소연 대표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하루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주말도 즐겁게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